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0년 11월 둘째 주 11월 9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뭐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금성이 좀 많긴 하네요. 처음 들어오는 구조는 11월 9일에 천칭 금성이 백양궁 화성이랑 정확하게 대립각을 맺는 어포지션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처음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금성하고 화성 모두 다 각자 자리에서 룰러십을 얻고 있기 때문에 대립각이라고 해도 이들의 만남이 이제 점잖게 돌아갈 것이라고 안심해버리면 오산이고요. 자, 행성이 자기가 다스리는 사인에 들어가서 룰러십을 얻었다는 게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고 무슨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내 집안에서 되게 편하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룰러십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주관이 서 있고 좀 한결같고 뭐 주변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되게 안정적인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자기는 좋아. 자기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자기랑 좀 다른 의견이 왜 필요한지 몰라요. 왜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쟁이 벌어졌을 때 타협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되게 완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타협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굳이 굽히면서 타인하고 밀당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예 체화가 안 돼 있는 거죠. 룰러십인 행성은. 근데 문제는 서로 마주보는 사인에서 각자 룰러십으로 얻은 두 행성이 대립각으로 만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다 상대방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 이유도 모르겠고 타협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어떤 대립각을 통한 만남이라는 게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을 못하고 판이 깨지는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수순으로 잘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를 주고 다른 하나를 받으면서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서 치열하게 서로 입장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뭔가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대립각이에요. 원래 대립각이 그래. 근데 아예 룰러십인 행성은 그럴 필요가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문제는 체화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둘이 멀뚱히 마주 앉아가지고 쟤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라고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인 것. 악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보기에는 저쪽이 하는 말이나 의견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왜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도저히 알 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안 들어 있어요. 룰러십의 행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성화성 대립각에서 그 역지사지라든가 진실한 공감 뭐 이런 거를 기대하면 정말 큰 낭패를 겪게 될 겁니다.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존심을 세우면서 억지로 튕기고 말하자면 이제 경쟁, 호승심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하기 때문에 더 문제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도 않기 때문에 서로 말이 잘 안 통하죠. 그래서 뭔가 협상이나 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 잘 안 맞아요.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토론 같은 자리가 있으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씁쓸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혹시라도 이때 잘 안 싸우는데 싸우기 시작하면 도중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일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룰러십은 어떤 행성이나 어떤 행성에 관한 입장을 점잖고 진지하게 만들지만 그만큼 답이 없는 구도입니다. 대립각으로 부딪혔을 땐 서로 이제 입장차만 확인하고 소원해질 공산이 더 커요. 예전에 비해서. 특히 역행하는 화성하고 갑자기 부딪히고 지나가야 되는 금성 입장에서는 불쾌함이 두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금성하고 화성 자체가 되게 뭔가 세련된 뭐 그런 행성들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기분 나는 대로 꼴리는 대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룰러십을 얻은 상태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진짜 입장 차이가 분명하고 자기 입장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타협이 될 리가 없죠. 자, 그리고 이틀 후에 이틀이 아니고 좀 지나야 됩니다. 자, 11월 13일에 여기 목성하고 명왕성이 만나게 돼요.
자, 4월 5일인가 6일인가에 첫 번째로 목성 명왕성이 만났고 6월 30일에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왜일까요? 목성이 역행하기 때문에. 근데 명왕성은 역행해봤자 자기 자리 도수에서 크게 안 벗어나기 때문에 목성이 움직이다가 순행할 때 한 번 만나고 역행할 때 한 번 만나고 다시 순행으로 돌아갈 때 한 번 만나요. 이 다시 순행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올해 만나는 게 11월 13일에 세 번째 회합입니다. 자, 이건 뭐 올해 초부터 너무 지겹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다들 외우셨을 것 같아. 목성하고 명왕성의 만남이라는 거는 어쨌든 얘네들 모두 다 좀 큰 행성, 무게 있는 행성들이다 보니까 개인의 일보다는 집단의 일에 좀 더 관여를 하고 네이탈보다 먼데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만남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봉쇄령이나 봉쇄령이 오래가면 당연히 경제 침체가 되겠죠. 그래서 봉쇄령, 경제 침체 이런 거랑 아주 높은 상관관계에 있어요. 이미 이제 유럽의 몇몇 국가들,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데는 한 달 정도 기한에 엄청 길죠. 그런 락다운 조치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에 혹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마비가 되고 자영업이 붕괴되고 수많은 이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이제 9월 초에 목성이 순행에 접어들고 명왕성하고 만난 다음에 그 도수를 빠르게 추월해 버리기 때문에 올해 세 번에 걸친 목성 명왕성 회합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앞으로 12년 동안은 얘네들이 회합으로 만날 일이 다시 없어요. 자, 이제 서로 이제 지겹게 봤잖아. 그러니까 거리 좀 띄우고 이제 목성하고 명왕성 형님들은 각자 갈 길 가시고 다시는 보지 마세요.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14일이죠. 11월 14일에 조금 더 가다 보면 화성이 역행해서 순행으로 정지하면서 방향을 바꿉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화성 9월 9일에 했으니까 2개월 넘게 역행하다가 다시 순행으로 접어드는 거고요. 아무래도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이 좀 빡세 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잘 풀렸든 잘 안 풀렸든 간에 지난 2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도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충 정리하고 결과를 이제 내놔야 됩니다. 이제 질질 끌 수는 없어요. 이제 모험은 끝났어요. 예. 자, 근데 화성 정지라는 게 아무래도 화성 특유의 색채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천체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활동을 하던 중에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수술받을 그럴 일들이 생길 확률이 역시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제가 사회학 학위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재난지수 같은 게 아마 있을 거거든. 제가 확실하게 주장하고 싶은 거는 순행 정지든 역행 정지든 화성이 정지할 때 전후 7일, 그러니까 14일 동안이죠. 그동안에 전 지구적으로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사고 상해 같은 게 유의미하게 건수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그랬거든. 근데 이거를 좀 더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통계로 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실제로 이때 위험 가능성, 사고 가능성, 상해 가능성이 좀 증가를 합니다. 유의미하게 증가를 해요. 따라서 굳이 이때 안 해도 되는 위험한 취미 활동이나 장거리 운전 같은 건 좀 재고해 보시고 뭐 화성 들어오면 만만한 게 병원 가서 수술 받는 거죠. 어차피 받을 치료나 수술이 있으면 이 11월 14일 화성 순행 성지 전후에 예약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스무스하게 흘러가거든요. 자, 그 다음 날에 금성이 가다가 금성이 천칭 금성이 마갈궁 명왕성이랑 딱 사각을 맺어요. 11월 15일. 자, 2020년은 아마 인류 역사도 그렇지만 이때를 살아간 사람들한테 진짜 역사에 남을 개빡센 해로 기록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점성소에서 어떻게 찾아지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마갈궁 염소죠, 염소. 여기에 목성, 토성, 명왕성이라는 무거운 애들이 1년 넘게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인에 이 셋이 같이 다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몰려 있다 보니까 시간차를 두고 계속 서로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목성 명왕성 회합도 그렇고 토성 명왕성 회합, 아 코로나, 아우 씨 말하기도 싫다 진짜. 1월 12일에 있었던 거 그걸로 모든 게 다 시작이 됐죠. 그리고 12월 셋째 주에 목성하고 토성이 만납니다. 물론 마걸궁에서 조금 벗어나서 수평궁 영도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1년 내내 얘네들은 그냥 같이 있다고 사실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성토성 명왕성, 목성토성은 외행성, 명왕성은 세외삼행성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고 무거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하나에 사이좋게 같이 앉아있기 너무 어려워. 이분들한테는 사인 하나는 너무 좁아요. 비좁은 공간에 엉덩이 큰 게 셋이 꽉 끼어서 앉아있으려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각을 맺고 가야 하는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수성이나 금성 같은 내행성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얼굴들을 너무 자주 봐. 그렇겠죠. 얘네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어떤 빡센 내행성 역할을 11월에는 금성이 맡게 됩니다. 자, 15일에 명왕성이랑 사각을 맺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얘는 순행하니까 명왕성 만나고 그 다음에 목성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토성 만나겠죠. 며칠 사이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에 목성 토성까지 차례로 다 만나게 돼요. 자, 9일에 이미 화성하고 대립각을 맺은 상태잖아요. 금성이 아직도 세퍼레이팅 영향권에 있는 거죠. 근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명왕성하고 다시 사각을 맺죠. 그죠? 얘랑 만난 다음에 다시 명왕성.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6일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성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화성하고 명왕성 사이에 낀 일종의 흉성 인클로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왕성하고 화성 사이에 포위되는 구조인 거죠.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아마 두 번째 주가 과히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룰러십인 둘이 상호 이해가 불가능한 꽉 막힌 이제 고집쟁이 같은 그런 놈이랑 만나가지고 한번 부딪히고 났더니 근데 그 다음에는 고집증이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무서운 분이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화성과는 대놓고 싸울 수가 있어요. 금성은. 근데 명성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래서 금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11월 15일 저는 며칠 사이는 그냥 조용히 그냥 짜져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복지부동하면서 슬금슬금 시간 가기를 기다리면서 흘려보내요. 그게 상책이에요. 자, 화성과는 싸울 수 있지만 명왕성한테는 그대로 밟힙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섰다가 밟히지 마시고 조용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명왕성은 물상 대체가 잘 안 돼요. 대항이 안 돼. 회피도 안 됩니다. 버텨야 돼요. 맨날 하는 얘기지만. 하지만 좀 지나면 목성이랑 만나요. 그 다음날 만나. 그러니까 한 13, 14, 15일 정도만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2020년 11월 둘째 주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